자, 이번 시간에는 2.2.2 닫힌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A가 복소평면에 있는 부분집합이면은 그러면 A의 안은 A에 포함이 되고 A는 다시 A의 닫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닫힘이라는 것은 A의 안과 A의 경계의 합집합이니까 임의의 집합은 A의 안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그런데 경계는 이제 포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A가 이제 놓여 있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A가 A의 안과 같으면 이 경우에 우리가 A를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고, 그리고 열린 집합의 성질을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가 A의 닫힘과 같을 경우, 그러니까 경계를 모두 다 포함을 할 경우 A를 우리가 닫힌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래서 옆에 닫힌 집합의 정의, 복소평면 C의 부분집합 B가 아니라 A에 대해서죠. A에 대해서 A가 A의 닫힘과 같으면 우리는 A는 닫힌 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앞에서 금방 말한 것처럼 임의의 집합 A는 A의 닫힘에 속하니까 앞에 위에서 정의가 A가 A의 닫힘과 같다는 것은 이제 A는 A의 닫힘에 속하니까 A의 닫힘이 A에 속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의 여집합을 보면 A의 안은 A 여집합의 바깥이고 A의 바깥은 A 여집합이 아니고 A의 경계는 A 여집합의 경계와 같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열린 집합이면 A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 되고, A가 닫힌 집합이면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정리, A가 복소평면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갑은 A가 닫힌 집합이다. 는 것은 이제 납은 경계가 다 A에 포함이 된다. 답은 A는 열린 집합이다.가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증명은 자, 가이면 나라는 것을 보여보자. 자, A가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닫힌 집합의 정의는 A는 A의 닫힘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A의 닫힘은 int A와 합 A의 경계니까 이거이므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A의 경계는 A의 닫힘에 속하는데 이게 A가 되니까 A의 경계는 A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언이 증명이 됐다. 자, 나이면 다이다. 자, A의 경계가 A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자. 납언을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A의 반은 int A 합 A의 경계인데 우리가 A의 안은 A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앞에
이 경계가 또 A에 속하니까 이게 다 A에 속하죠. 그래서 A 반은 A에 속하니까 우리가 뭐라 알 수가 있냐면 A 반은 A이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이므로 우리가 이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A의 여집합, 이거는 xt A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int A의 여집합의 아니 됨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A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의 안과 같으니까, 따라서 A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나이면 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면 가이다. 다가 뭐였냐면은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었습니다. 이게 열린 집합이면 자, int A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A가 닫힌 집합임을 보여야 되는데, 자, A의 여집합이 int A의 여집합의 안과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는 A의 바깥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A의 바깥은 A의 닫힘의 여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A는 A의 닫힘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A가 닫힌 집합이라는 것의 정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다 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A가 닫힌 집합이면 A의 경계를 다 포함을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 말은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린 집합에 대해서 열린 집합의 기본 성질을 살펴봤는데, 닫힌 집합은 그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므로 그 여집합의 열린 집합이니까 그 기본 성질을 따져보면 닫힌 집합도 열린 집합과 비슷한 기본 성질을 다음과 같은 가나 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공집합과 복소평면 전체 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이거는 열린 집합에서도 가번 성질이 있었습니다. 나번 성질은 A와 B가 닫힌 집합이면 A 합 B도 닫힌 집합이다. 이거는 이제 열린 집합이랑 조금 다르죠. 열린 집합인 경우는 A, B가 열린 집합이면 교집합이 열린 집합이었는데, 닫힌 집합인 경우는 합집합, A 합집합이 닫힌 집합이 됩니다. 답은 지표 알파, I에 속하는 지표 알파에 대해서 A 알파가 닫힌 집합이면 교집합이 닫힌 집합이다. 열린 집합은 이미 합집합이 열린 집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교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증명은 가번. 자, 공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공집합이 우리가 열린 집합에서 공집합이 이것이 열린 집합이므로 그러면 그 여집합 이게 전체 집합인데 이게 열린 집합이면 그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었죠. 앞에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닫힌 집합이다. 사실 알 수가 있고 전체 집합의 경우에 전체 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아니까 따라서 이것의 여집합 이거는 공집합이죠. 이거는 닫힌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 자 A하고 B가 둘 다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앞에서 닫힌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 여집합들은 열린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열린 집합의 성질에 의하면 두 열린 집합의 교집합 이거는 다시 열린 집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 합 B의 여집합이 이게 A 여집합 교 B 여집합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열린 집합이므로 이것이 열린 집합이므로 A 합 B는 닫힌 집합이다. 그것의 여집합 이거는 닫힌 집합이 되죠. 그래서 A, B가 닫힌 집합이면 A 합 B도 닫힌 집합임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표 I에 속하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 A 알파가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러면 모든 알파에 대해서 A 알파가 닫힌 집합이면 그것의 여집합 이거는 열린 집합이죠. 앞에서 닫힌 집합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임의의 지표 I에 대해서 그것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열린 집합의 성질,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A 알파의 이것의 여집합 이게 합 A 알파의 여집합 이렇게 되므로 자 이것이 열린 집합이므로 이것의 여집합 A 알파 I 이거는 닫힌 집합이다. 사실이 증명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지표 알파에 대해서 A 알파가 다 닫힌 집합이면 그 전체 교집합은 닫힌 집합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성질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닫힌 집합의 기본 성질을 보면은 여집합과 비슷한 성질로 첫 번째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AP가 닫힌 집합이면 A 합 B도 닫힌 집합이고 임의의 지표 A 알파에 대해서 A 알파가 다 닫힌 집합이면 전체 교집합은 닫힌 집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닫힌 집합의 기본 성질이고 앞에서
우리가 닫힌 집합은 경계를 다 포함을 하는 거, 그 집합이 그 집합의 닫힘과 같은 집합을 닫힌 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집합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과 같다는 사실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닫힌 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